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스트레스 받는 단타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저만의 투자 전략을 꾸준히 업로드 알려진 요원이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코스피도 오늘 0.94%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0.69%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일 모레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요. 만기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는 또 설날 명절이 있죠.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좀 쉬어가는 국면이고요. 지금 그 모습을 보시면 코스피도 보시면요, 1월 10일 날 이때 단기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쉬어가는 국면이죠. 지금 이런 국면이거든요. 이 박스권, 이게 작년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보시면 작년 8월 중순부터 11월 말일까지 이런 조정이 나왔죠. 보시면 이때도 왜 이런 조정이 나왔냐, 시장이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 시장의 지수가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때가 1차로 상승하실 때 너무 뜨거웠죠. 시장이 뜨거우면은 이런 과열들을 식혀주는 구간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게, 작년 11월 달부터 거의 2달 넘게를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이때 지수 상승률이 보니까 코스피가 40% 올랐습니다. 지수가 40%면 엄청 오른 거예요. 오르고 나서 지금 1월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 이런 모습이죠. 이 지금 작년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도 개인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수가 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지수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로 훅 밀리기보다는 이런 식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다가 자, 외국인이 매수에 가반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지수가 왜 이렇게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자,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지금 다우존스는 지금 신고가 직전이죠. 다우존스, 나스닥, 자, 오늘도 지금 시장 개장이 오늘 신고가죠. 나스닥 신고가. 자, S&P 500도 신고가입니다.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정하더니 오늘 또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일본의 니케이 또 2% 급등하면 또 신고가. 대만도 강세죠, 지수가. 자, 독일도 지금 강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 조금 아직 못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도 꺾이지는 않고 있죠. 그 다음에 홍콩도 지금 강세 국면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동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만 빠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이렇게 조정을 보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금 작년 11월부터 이어져온 이 강한 상승, 무려 40%가 상승이 되면서 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해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고, 지금 옵션 만기일과 그 다음에 명절 전후가 겹치면서 지금 지수가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작년에 보시면 작년 8월 중순부터 이때 11월 때까지 조금 세게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이런 조정들 거의 박스권에서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단기의 고점 이후에 지금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추세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국면이다. 왜 쉬어가는 국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 증시는 아직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쉬어가고 있는 국면이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조정을 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죠. 섬유우복이라든가 은행, 전기가스, 증권, 음식료 이런 것들은 그동안 못 갔던 거의 소외된 종목들이죠. 소외된. 예. 지금 주도주들이 못 가지니까 이 소외주들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 뭐 운수장비, 자동차가 급락했죠. 자동차가 좀 그동안 잘 가다가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전기전자도 약세고, 그동안 IT, 특히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 종목들이 잘 갔죠. 그래서 얘네들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소외된 업종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들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잘 나갔던 업종들이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그 지수가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자, 이 소외된 소외주에서 다시 주도주로 수급이 이동될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주도주가 조정한다고 해서 매도하면 됩니까? 매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정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주도주가 없는 분들은 자,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추가로 총알이 있는 분들은 자,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저는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요. 자, 코스피도 거의 다 대부분 빠졌죠. SK하이닉스도 거의 2% 하락했고, LG화학도 3%, 현대차가 또 오늘 뭐 자동차 급락했죠. 6% 급락. 기아차도 좀 14% 급락. 오비스도 8% 급락. SK이노베이션, 그동안 잘 갔던 SK이노베이션도 10% 급락. 오늘 시총상위 대부분이 약세입니다. 근데 지수가 갈 수가 없죠. 다음 코스닥도 보시면요. 코스닥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고, 카카오 게임즈가 좀 강세죠. 카카오 게임즈가 그동안 소외주였잖아요. 지금 잘 가던 주도주들이 못 가니까 이 소외주들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뉴스들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오늘 애플카 악재로 인해서 개인들이 3조를 베팅했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이런 거겠죠. 네, 근데 지금 급락이 나서 지금 현대 기아차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 오늘 현대차 그룹이 급락하면서 시총 13조 원이 날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자, 고점에 담은 개미들이 손실이 불가피하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 뭐 전기차 이슈도 있고, 앞에 미래차, 수소차도 있고,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핵심 기술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렸죠? 자,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큰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고요. 이게 최근에 너무 뜨거웠죠. 뜨거웠다. 이 뜨거웠다는 게 뭐죠? 너무 인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기. 예. 대중들이 너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못 모르는 개인들까지 다 이걸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인기 있는 종목들에 베팅하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중소형주 갭 메우기 장세가 온다. 저도 이런 생각이거든요. 중소형주의 잠메우기. 이분은 오하영 마이다스 에셋운영 주식운용부의 과장님이라고 합니다. 인터뷰했는데, 자,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코스피 200 등의 대기업과
중소형주의 주가 괴리가 역대급으로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형주는 이렇게 최근에 더 엄청나게 갔죠. 반면에 중소형주는 대형주만큼 못 간 거야. 그래서 지금 이 괴리가 역대급으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지수가 상승할 때는 이 패시브 펀드가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시총 상위 대형주가 먼저 상승하는 거죠. 대장이 먼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저번 달 중순부터, 자, 중소형주, 이 대형주와 같이 사업을 하는 중소형주들이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다 좋은 종목이지만 이들 종목들은 단기에 너무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지금 수급들이 중소형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이동을 하고 있다. 외국인 보시면요, 대형주는 계속해서 매도입니다. 꾸준히. 근데 코스닥 같은 중소형주는 거의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뜨거운 이 대형주보다는 지금 아직 인기가 없는 이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은 외국인들이 지금 그 매도를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기간 조정도 하고 있고 가격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벌 증시 자체가 우상향 흐름이고, 우리나라도 자, 글로벌 그 증시 상황 속에서 뭐 실적이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룹들이 많죠.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들이 거의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뭐 2차 전지, 수소, 이런 것들 뭐 글로벌에서 뭐 거의 뭐 알아주죠. 경쟁력이.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된다고 하면 이 실적입니다.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실적이는 받쳐주는 종목들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업종들이냐 보시면, 계속 말씀드린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하고 이 차량용 반도체가 올해 16에서 18%나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성장하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반도체 업황도 꺾였는데, 그 이후로 보시면 재택근무라든가 원격 수업, 그 다음에 온라인 커머셜이 확대가 되면서 서버용 반도체가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없어서 자동차 업체들이 감산을 해야 된다고 하죠. 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때문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올해도 계속 호황입니다. 호황. 이런 종목들을 사셔야 되겠죠, 지금. 자, 그리고 다음은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비메모리 초호황 온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올해하고 내년에 반도체 업황 호황이다 하는 말씀 보셨죠?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부가 지금 보시면 그 CIS 이미지 센서죠. 카메라 쪽. 그 다음에 PMIC 전력 반도체, DDIC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이게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하고 퀄컴,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팹리스 업체죠. 팹리스. 얘네들은 설계한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의 칩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도 큰 성장을 할 것이다
나가죠. 그리고 내년에는 자 3나노 초미세 공정이죠. 초미세 공정 3나노 공정에서 자 TSMC에 비해서 공정에서 앞서갈 것으로 생산한다. 그죠? 삼성전자의 앞으로 이 파운드리 사업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시면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가 기존의 그 삼성 LSI의 의존도를 낮추고 있고 엔비디아라든가 퀄컴 등과 같은 대형 팹리스 업체, 설계한 업체, 그리고 중국과 다양한 팹리스 업체들의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죠. 때문에 이런 파운드리 사업도 앞으로 엄청나게 호황일 겁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관련된 종목들을 사셔야 되겠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다음은 전기차. 전기차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전기차 시장은 폭발 성장합니다. 올해도 연간 400만 대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지역별 연평균 성장률을 보시면 자, 글로벌은 자, 평균이 28%입니다. 근데 미국은 35%죠. 미국은 그동안 트럼프 정권에서 이 전기차 시장을 육성을 안 했습니다. 근데 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든 정부의 핵심 뭐죠? 친환경이죠. 친환경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고 중국도 28% 성장, 그 다음에 유럽 20%. 유럽이 20%는 유럽이 가장 먼저 지금 환경 때문에 가장 먼저 전기 시장을 확대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 보시면 지역별 침투율을 보시면요. 자, 올해 예상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은 지금 2%대죠. 2%대. 그리고 지금 다음으로 중국이 한 6%대인가요? 6%대.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 좀 넘네요.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시장 침투율은 아직도 4.8%입니다. 4.8%.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예. 전기차는 아직도 계속해서 고성장을 한다. 그럼 전기차가 성장한다면 어떻게죠? 전기차 부품도 있고, 전기차 부품에서 가장 큰 핵심 부품, 배터리, 2차전지죠. 이 업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고, 실적이 고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수소. 수소는 수소 차에서부터 수소 발전, 수소 에너지, 수소 운송까지. 예.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 경제를 계속 육성하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일본, 중국 전부 이 전기차 못지않게 이 수소차에서부터 수소 경제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좋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이 주파수 경매가 거의 마무리 단계죠. 주파수 경매 마무리 단계고 보면은 이제는 자 C밴드, 자 어제부터 C밴드 주파수 이 구간에 대해서 경매에 할당을 한다고 합니다. 할당합니다. 이 주파수가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마무리가 되면 미국은 공격적으로 5G 투자에 나설 겁니다. 5G 투자.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이제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기대감이 크거죠. 삼성전자. 그 다음에 스웨덴인가요? 스웨덴의 에릭슨, 예, 노키아, 이런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요. 지금 이런 업체들하고 같이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들도 이제 이게 장비 발주가 많이 나오면 앞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올해 미국의 5G 투자 사이클이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은 미국발 수주가 2분기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2분기가 어째죠? 4, 5, 6월달이죠? 그럼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지금 5G가 못 가고 있지만 5G 관련주들을 사셔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하고 기아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보시면 1월 10일날 고점 거의 28만 9천원, 29만원을 찍고 지금 조정을 해서 23만 4천원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19%입니다. 자, 이 종목을 보시면요. 자, 현대차도 보시면 작년 3월 코로나 때 6만 5천원짜리가 18만 9천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4배 올랐죠. 자, 대형주가 4배 올랐다는 건 엄청나게 오른 거죠. 올랐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렇게 지금 작년 7월달부터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 어떻게 됐죠? 옆으로 오랫동안 조정을 했죠. 쉬어갔습니다. 쉬었다가 최근에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이렇게 튀어 올라 버렸어요. 이 애플카 이슈 기대감에 인해서 튀어 오르다 보니까 단계 너무 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보시면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팔고 거의 사질 않고 있습니다. 자, 요걸로 개인만 사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만. 이런 수급 때문에 지금 현대차는 물론 성장성이 아주 뛰어난 기업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가격 조정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무작정 현대차 무조건 사지 마시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는요, 작년 코로나 터져서 그 저점이 2만원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최고점이 10만원까지 와버려요. 몇 배 올랐죠? 5배. 주가가, 이 대형주가 5배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보시면 기아차도 처음에는 이런 사이클로 해서 올라갑니다.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조정을 하다가 자, 여기서부터 올해 1월달부터 갑자기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버슈팅을 하는 거예요. 얘가 튀어나고 거래 이렇게 터지면서. 그래서 지금 후유증이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이 파란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자, 외국인은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은 계속해서 팝니다. 기관도 사는가 싶더니 또 팔죠. 똑같습니다. 지금 자, 이 구간에서 거의 개인들만 사고 있어요. 개인들만. 저는 이 구간의 모습 때문에 앞으로 길게는 중장기로는 올라가더라도 당분간은 조정을 저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오늘 급락에서 좀 떨어졌다 해서 그냥 무작정 담지 마시고요. 좀 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으면 그때 한번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